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광주 풍암의 낮 기온이 33.1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르게 내려진 폭염특보인데요. 내일도 30도 안팎의 한여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고온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 시원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사가 매우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는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고 건조특보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밤까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다소 요란스러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구름만 조금 지나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중부와 경북지방에 내려진 건조특보도 내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북한 역시 함흥이 11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살짝 오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0도, 대전, 대구가 31도, 광주는 32도까지 올라서 한여름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북한 역시 함흥이 26도, 강계는 2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또 해상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먼저 기상청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오늘의 날씨 풍경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낮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먼저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 풍암의 낮 기온이 33.1도까지 오르면서 광주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광주는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은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상북도 지방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불조심에도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올 초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대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개화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거라는 예보를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 최저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등 저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온 변화가 정말 컸었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 꽃이 피는데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5월은 여러 가지 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절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카네이션입니다. 그렇지만 카네이션은 보통 요맘때 정식과 개화를 하는 그러한 꽃인데요. 올 봄은 카네이션을 재배하기에 그리 편안하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들쭉날쭉한 기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황사 등의 영향으로 개화 시기도 이렇게 지연되고 예측하기 어려웠고요.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네, 꽃의 생육에 있어서 날씨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오늘은 꽃 생육에 어떤 기상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동과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의 계절 5월을 맞아 전국에서는 장미축제가 한창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전라북도 광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장미축제가 열렸는데요. 아직 장미가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아서 꽃이 없는 장미축제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축제가 정말 많이 잡혀 있는데요. 좀 활짝 핀 장미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장미축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요. 오늘부터 삼척 장미축제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17일에 예정되어 있는 등 말씀하신 대로 지역대로 지역에서 여러 장미축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올 초에 따뜻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봄꽃들이 개화 시기가 좀 더 당겨질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4, 5월 들어서 기온 변화가 심할 뿐만 아니라 쌀쌀하고 흐린 날들이 이어짐에 따라서 장미의 개화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말에는 활짝 핀 장미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장미가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쁘고 탐스러운 장미꽃이 피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미의 수량과 품질에 영향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주간과 야간의 온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장미는 낮 동안에는 24도에서 27도를 유지해줘야 하고요. 야간이 되면 15도에서 18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특히 시설 재배에서는 일교차가 심하면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개화 일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시설 재배 시 장미의 보온과 환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5월의 실제 기온과 비교해 보면 현재 장미 개화에 기온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미 주산지죠. 경기도 고양시의 5월의 기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 기온을 살펴보면 주간 적정 온도인 27도를 넘어가는 날이 5월 4일을 시작으로 5번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까지 최저 기온도 장미 생육의 야간 적정 온도인 15도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온 흐름이 장미 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최저 기온이 10도를 조금 웃돌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최저 기온이 생육의 적정 온도보다 조금 낮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실제로 저희들이 저온 피해에 대한 예고와 또 대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맘때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설 장미에 있어서 야간 저온 피해가 예상이 될 경우에는 먼저 가온과 보온 조치를 해주셔야 하고요. 차가운 공기가 시설 아래쪽에 머물러서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순환팬을 사용해서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시설 내의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장미 생육에 있어서 기온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주 날씨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경기도 고양의 일주일간의 기상 예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대체로 많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져서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예보를 보니까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는 저온 피해만큼이나 고온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맘때 저온 피해뿐만 아니라 고온 피해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장미의 경우에는 개화 전에 고온에 처하게 되면 생육의 장애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장미는 기온이 오르고 빛의 양은 늘어나는 데다가 습도가 낮게 되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데요. 여름철에 온실 안의 온도가 40도 내지 45도까지 달하고 그렇게 되면 꽃이 작아지고 꽃잎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색깔도 퇴색하기 때문에 품질 좋은 화훼 생산이 어렵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온뿐만 아니라
뿌리 환경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근권 냉난방 시설을 이용해서 뿌리 온도를 20도 내지 22도로 유지해 주어야 하고요. 또 물을 줄 때는 기온이 오르기 전인 일출 직전부터 물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 날씨처럼 갑작스럽게 고온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만약에 35도 이상으로 유지되게 되면 장미의 경우에는 뿌리 썩은병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미의 뿌리 썩은병 증상으로는요, 땅과 닿은 줄기가 검게 변하고 뿌리가 썩으면서 포기 전체가 누렇게 마르게 됩니다. 이때는 뿌리까지 뽑아서 즉시 제거해 주어야 하고요. 이 썩은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물에 의해서 번식과 감염이 매우 잘 되는 수생성 곰팡이이기 때문에 뿌리 썩은 병과 역병에 전문 방제약제를 뿌려서 병의 전파를 막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또 이맘때 농가에서는 애써 키운 장미를 잘 수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확하는 요령도 짚어주시죠. 네, 특히 이제 절화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요, 장미의 수확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장미의 수확 시기에는 재배 온실의 낮 온도가 25도까지 올라가고 광량이 많기 때문에 채화를 하기 전에 온실 내에 장미 절화용 전처리가 담긴 용수통을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채화 후에는 바로 적당한 다발의 크기로 꽃을 싼 다음에 용수통 물에 담가서 저온 저장고로 이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수확을 해서 소비자에게 가기 전까지 싱싱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관하는 방법 따로 있을까요? 네, 절화 장미의 수면 단축은요, 줄기에 있는 도관이 세균 때문에 막히게 되면 그 수명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전처리제에 살균제를 넣어주거나 산을 첨가해서 전처리제 용수의 산도를 4.0 이하로 낮춰주게 되면 세균의 번식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수확을 한 다음에 5도 내지 6도 되는 저온 저장고에서 전처리로 물 올림을 하면서 하는 예냉 처리가 절화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처리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장미 산지 중 한 곳이죠. 전라북도 임실의 관촌면, 성수면, 신평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기 장미는 수확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화는 재배에 또 신경을 써야 하는 작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장미에 있어서도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국화에 있어서도 품질을 좋게 하는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화를 정식한 다음에 13도씨 정도에서 활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12도씨 정도로 유지하면서 영양생장을 촉진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요맘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간에 차광 재배를 함으로써 개화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네, 차광 관리가 국화 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걸까요? 대부분 작물들이 사실은 일조 시간에 따라서 꽃눈의 분화가 일어나는데요. 국화의 경우에도 꽃눈의 분화와 발달은 일정에 의해서 조절되고 보통 국화의 꽃눈 분화를 위해서는 밤의 길이가 최소 13시간은 필요합니다. 일례로 8월에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화를 재배할 경우에는 11시간 이상의 단일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암막이나 또는 검은 비닐을 이용해서 차광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차광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공기가 더워지거나 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기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화를 재배할 때 이 시기에는 어떤 병해를 주의해야 할까요? 이렇게 초여름에는요, 국화에서 많이 발생하는 흰녹병에 꼭 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국화에서 발생하는 흰녹병은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병으로서요.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 발생이 적지만 강우가 계속되거나 습하게 되면 급속하게 발생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이 병은 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병에 대한 방제 방법은요. 상대 습도가 90% 이상으로 될 때 발병이 되기 때문에
방제 약제 살포는 반드시 오전에 실시하고 물기가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환기팬을 가동해서 그 약제 물기를 건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국화 산지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강동동, 대저2동, 가락동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고추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하우스 고추의 1단과 2단에 맺힌 고추가 모두 떨어집니다. 같은 증상이 5농가에서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이 증상의 원인을 알려주세요. 네, 고추의 낙과 현상은 고온에 의한 생리장애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고추 생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네, 고추가 고온 장애를 받게 되면요. 첫 번째로 양분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양분 부족으로 인해서 꽃의 발육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꽃봉오리 단계에서 떨어지게 될 수 있고요. 또 비록 수정이 되어서 착과가 되더라도 역시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 열매가 떨어지는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고온장애의 또 다른 증상은 고추의 꽃봉오리가 노란색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줄기 부분에 붙어있는 꼭지가 골마서 떨어지는 증상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이 같은 날씨에 농가에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고온장애가 우려될 경우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채광과 통풍을 잘 해줘서 광합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식물체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기물을 넉넉히 주고 깊이 가리를 하게 되면 뿌리를 넓고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요. 끝으로 한해나 습해에 강할 수 있도록 그런 식물체의 뿌리 활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재배법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재 광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햇살도 무척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자외선 차단에도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